노년에는 재미있게 살아라. 여러분, 얼마 전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늘 행복해 보이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과거의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고 있지. 나이를 먹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더구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한 장 한 장 넘겨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이 후반부는 단순히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해 줍니다. 하루하루 작은 실천으로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소한 행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의 삶은 훨씬 밝아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보내는 시간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평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 진정으로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보아요. 노년의 삶을 재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행복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 전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 모습이 참 편안해 보여서 저도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나이 들면서 느낀 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 예전엔 완벽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내 약점과 실수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 이는 서양 철학자 루소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루소는 인간이 본래 불완전하지만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웠지. 실수해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들을 이야기하며 웃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게 다 나를 성장하게 했어. 이는 동양 철학자 장자의 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장자는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와 불완전함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늘 새로운 게 보여. 그게 참 즐거워.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처럼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큰 힘이 돼.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이는 공자의 인 사상과도 같습니다. 공자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수와 불완전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 사회적 연결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노하지 마라. 나를 알면 승리한다. 여러분, 얼마 전 아침 공원에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아주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인상적이라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젊은 시절에 화를 많이 냈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화내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깨달았지. 내가 나를 알게 되니까 화날 일도 줄어들더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분노하지 마라.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노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해로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자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을 아는 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알면 화날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꼴먼은 그의 책 감성지능에서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잘 해결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감성 지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깊게 숨을 쉬면서 순간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찌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던 토머스 에디슨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함으로써 실패에도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리는 분노를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해롭지만 자신을 알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욱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노년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얼마 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죠. 그분께서 항상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참 인상적이라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 긍정적이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도 더 행복해집니다. 서양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로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셀리그먼 박사는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설명해 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긍정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운동, 독서 모임, 취미 활동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였던 루트비 판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후에도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내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 덕분에 나는 내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베토벤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과학적 연구와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긍정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해진다. 여러분, 얼마 전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척 평온해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땐 욕심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마음을 비우니까 행복이 찾아오더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에는 걱정과 스트레스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는 것이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현대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찌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씩
조용히 앉아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걱정을 인정하고 다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을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자신의 삶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모든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톨레의 이야기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척 평온해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젊었을 땐 욕심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마음을 비우니까 행복이 찾아오더구나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는 것이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현대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지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씩 조용히 앉아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걱정을 인정하고 다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을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자신의 삶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모든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톨레의 이야기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배움을 바탕으로 인생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분노를 다스릴 때 우리는 더 평온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년에는 재미있게 살아라. 여러분, 얼마 전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늘 행복해 보이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과거의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고 있지. 나이를 먹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더구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한 장 한 장 넘겨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이 후반부는 단순히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해 줍니다. 하루하루 작은 실천으로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소한 행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의 삶은 훨씬 밝아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보내는 시간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평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 진정으로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보아요. 노년의 삶을 재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행복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 전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 모습이 참 편안해 보여서 저도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나이 들면서 느낀 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 예전엔 완벽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내 약점과 실수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 이는 서양 철학자 루소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루소는 인간이 본래 불완전하지만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웠지. 실수해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들을 이야기하며 웃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게 다 나를 성장하게 했어. 이는 동양 철학자 장자의 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장자는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와 불완전함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늘 새로운 게 보여. 그게 참 즐거워.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처럼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큰 힘이 돼.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이는 공자의 인 사상과도 같습니다. 공자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수와 불완전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 사회적 연결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노하지 마라. 나를 알면 승리한다. 여러분, 얼마 전 아침 공원에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아주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인상적이라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젊은 시절에 화를 많이 냈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화내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깨달았지. 내가 나를 알게 되니까 화날 일도 줄어들더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분노하지 마라.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노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해로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자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을 아는 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알면 화날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꼴먼은 그의 책 감성지능에서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잘 해결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감성 지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깊게 숨을 쉬면서 순간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찌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던 토머스 에디슨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함으로써 실패에도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리는 분노를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해롭지만 자신을 알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욱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노년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얼마 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죠. 그분께서 항상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참 인상적이라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 긍정적이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도 더 행복해집니다. 서양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로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셀리그먼 박사는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설명해 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긍정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운동, 독서 모임, 취미 활동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였던 루트비 판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후에도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내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 덕분에 나는 내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베토벤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과학적 연구와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긍정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해진다. 여러분, 얼마 전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척 평온해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땐 욕심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마음을 비우니까 행복이 찾아오더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에는 걱정과 스트레스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는 것이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현대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지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씩 조용히 앉아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걱정을 인정하고 다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을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자신의 삶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모든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톨레의 이야기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척 평온해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젊었을 땐 욕심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마음을 비우니까 행복이 찾아오더구나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는 것이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현대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지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씩 조용히 앉아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걱정을 인정하고 다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을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자신의 삶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모든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톨레의 이야기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배움을 바탕으로 인생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분노를 다스릴 때 우리는 더 평온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년에는 재미있게 살아라. 여러분, 얼마 전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늘 행복해 보이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과거의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고 있지. 나이를 먹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더구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한 장 한 장 넘겨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이 후반부는 단순히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해 줍니다. 하루하루 작은 실천으로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소한 행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의 삶은 훨씬 밝아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보내는 시간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평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 진정으로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보아요. 노년의 삶을 재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행복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 전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 모습이 참 편안해 보여서 저도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나이 들면서 느낀 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 예전엔 완벽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내 약점과 실수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 이는 서양 철학자 루소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루소는 인간이 본래 불완전하지만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웠지. 실수해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들을 이야기하며 웃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게 다 나를 성장하게 했어. 이는 동양 철학자 장자의 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장자는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와 불완전함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늘 새로운 게 보여. 그게 참 즐거워.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처럼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큰 힘이 돼.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이는 공자의 인 사상과도 같습니다. 공자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수와 불완전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 사회적 연결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노하지 마라. 나를 알면 승리한다. 여러분, 얼마 전 아침 공원에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아주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인상적이라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젊은 시절에 화를 많이 냈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화내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깨달았지. 내가 나를 알게 되니까 화날 일도 줄어들더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분노하지 마라.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노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해로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자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을 아는 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알면 화날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꼴먼은 그의 책 감성지능에서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잘 해결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감성지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깊게 숨을 쉬면서 순간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찌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던 토머스 에디슨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함으로써 실패에도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리는 분노를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해롭지만 자신을 알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욱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노년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얼마 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죠. 그분께서 항상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참 인상적이라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 긍정적이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도 더 행복해집니다. 서양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로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셀리그먼 박사는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설명해 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긍정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운동, 독서 모임, 취미 활동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였던 루트비 판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후에도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내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 덕분에 나는 내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베토벤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과학적 연구와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긍정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해진다. 여러분, 얼마 전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척 평온해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땐 욕심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마음을 비우니까 행복이 찾아오더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에는 걱정과 스트레스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는 것이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현대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지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씩 조용히 앉아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걱정을 인정하고 다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을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자신의 삶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모든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톨레의 이야기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척 평온해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젊었을 땐 욕심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마음을 비우니까 행복이 찾아오더구나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음을 비우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는 것이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현대 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바찌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씩 조용히 앉아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걱정을 인정하고 다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을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자신의 삶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모든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톨레의 이야기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배움을 바탕으로 인생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분노를 다스릴 때 우리는 더 평온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